예, 우리 지난 시간에 4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의 베이시스를 다 찾고 그 개수를 세서 차원이 얼마인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RA와 NA 트랜스포스가 RM의 부분 공간이고, 그리고 RA 트랜스포스와 NA가 RN의 부분 공간이었는데, 얘와 얘의 차원은 모두 피봇의 수랑 같았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 이 사실과 이 두 개 같다는 거, 이 두 개가 같다는 거를 통해서 알았죠. 그래서 우리 피봇의 수를 랭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인지 스페이스나 로 스페이스의 차원은 모두 피봇의 수, 즉 독립인 행의 수와 독립인 정일의 수가 다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원인 m 빼기 랭크, 이거의 차원인 n 빼기 랭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랭크가 처음에 피봇의 수로 정의됐는데, 이게 레인지 스페이스와 로 스페이스의 차원과 같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는 특히 이 레인지 스페이스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AX를 X의 선형함수로 보고, 그 선형함수의 레인지, 즉 치역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랭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죠. m보다 클 수도 없고 n보다 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고, 그때 우리가 풀랭크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행렬이 뚱뚱하면 이 풀랭크는 m이 될 테고, 행렬이 날씬하면 n이 되겠죠. 행렬이 뚱뚱한 건 모든 행이 다 독립인 경우 우리가 존재성이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했고, 모든 열이 다 독립인 거, 피봇이 하나도 없으니까 유일성이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존재성이 성립할 때 라이트 인버스가 있고, 유일성이 성립할 때 레프트 인버스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일단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 존재성이 성립한다는 건 모든 액B에 대해서 AXB 되는 X가 있다는 거죠. 그게 라이트 인버스 존재랑 마찬가지다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풀 로랭크를 갖는다, 랭크가 m이다 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유일성은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있는 건 아니고, RA에 있는 B에 대해서 해가 있을 때 그 해가 유일하다는 얘기였죠. 이거는 A의 컬럼이 모두 독립이고, 그리고 레프트 인버스를 갖는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거 살펴보죠. 존재성에 관한 거. 일단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EB에서 출발을 해보죠. EB에서 출발합니다.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해서 AC는 단위 행렬이 되는 C가 있어요. 자, 이때 양변에 그냥 아무 벡터 B를 곱하겠습니다. 아무 벡터 B를 곱하면, 임의의 벡터 B를 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ACB가 B. 그런데 AC를 단위 행렬, 당연한 거죠. C 곱하기 B를 X라고 놓으면 AC는 단위 행렬이라는 단순한 식에서 오른쪽에 B를 곱해서 얻은 식 가지고 CB라는 벡터가 AX는 B라는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벡터 B에 대해서 AX는 B가 되는 X를 B에다가 라이트 인버스 C를 곱한 형태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B에 대해서 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모든 B에 대해서 AXB 되는 X가 있다는 얘기는 B가 A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말이죠. RM에 있는 모든 B가 RA에도 있다는 거니까 얘는 RM이 RA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임의의 B가 여기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RA가 당연히 RM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부터 그냥 RA하고 RM이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레인지 스페이스가 RM의 부분 공간인 레인지 스페이스가 RM 그 자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차원은 뭡니까? M이죠. 랭크가 M이라는 얘기예요. M은 행의 수죠. 독립인 행의 수가 M이다. 모든 행이 독립이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right inverse가 있으면 RA는 RM이고 따라서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EA에서 3A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지금 순서를 EA에서 먼저 (1A를) 얻었고 그리고 1A는 3A랑 같다는 걸 확인한 거죠. EA에서 1A를 얻었습니다. 순서가 잘못. EA에서 1A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1A. 이 이야기는 3A랑 같아요.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논리로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확인한 건 이거예요. 1A, 2A, 3A가 다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뭐 3A에서 어디로든 가면 되겠죠? 그렇죠? 3A에서 예컨대 2A로 가면 될까요? 그러면 1A, 2A, 3A가 다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그걸 한번 볼게요. A의 행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적당한 방법으로 이걸 만족하는 C를 하나 찾으면 돼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확 찾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C를 A 트랜스포스 곱하기 AA 트랜스포스로 놓으면 몇 가지 문제가 있겠네. AA 트랜스포스는 M by M 정사각형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역행렬을 생각할 수 있겠죠. 역행렬의 존재를. 그런데 이거의 역행렬이 있는지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뭘 보일 거냐면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 역행렬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보일 거예요. 3장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받아들입시다. 3장에서 보일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AA 트랜스포스가 역행렬이 있으면 이렇게 만든 C가 바로 A의 right inverse예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내가 A를 곱하면 당연행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A의 모든 행이 독립일 때 이게 역행렬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이용을 해서 A의 right inverse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right inverse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같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right inverse 존재 빼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죠. right inverse 존재 빼고는 알고 있던 건데 right inverse 존재를 얘기할 때 확실히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 게 있습니다. 3장 가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3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미리 사용을 하면 이제 존재성이 성립한다.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다. A는 right inverse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존재성 이야기 마치고요. 그 다음 이제 유일성 이야기 보죠. 유일성 이야기는 그냥 처음부터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미 확인한 존재성에 관한 이야기,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A의 right inverse가 있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살펴보죠. 이미 확인한 거,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사용을 하면 더 좋겠죠. 자, A의 모든 열이 독립이면 A의 모든 열이 독립이면 모든 열이 다 피봇을 포함하고 따라서 자유 변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바로 AX는 0일 때 X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자유변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유일해요.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티클러 솔루션이 있으면 전체 해가 유일한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이 성립한다는 건 이미 아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뭘 얘기를 했냐면 A의 행이 모두 독립이면 라이트 인버스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A의 열이 모두 독립이죠. 자, 그래서 A 대신에 A 트랜스포스를 생각해 볼게요. A 대신에 A 트랜스포스.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니까 잘못 얘기했죠. A의 모든 열이 독립이니까 A의 트랜스포스의 모든 행은 독립이겠죠. 모든 행이 독립인 행렬, 즉 풀 로랭크 행렬은 라이트 인버스를 갖는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라이트 인버스를 내가 A 트랜스포스의 라이트 인버스를 C라고 하면 A 트랜스포스 C가 단위 행렬이 되는 그런 C가 존재해요. 이건 앞에서 증명한 사실을 쓰는 거예요. 풀 로랭크면 라이트 인버스를 가져요. A는 풀 컬럼 랭크예요. A 트랜스포스는 풀 로랭크예요. 따라서 A 트랜스포스는 라이트 인버스를 가져요. 그래서 A 트랜스포스 C가 아이덴티티가 돼요. 이제 이거 양변을 트랜스포스 시키면 그러면 C 트랜스포스 A가 단위 행렬이 되겠죠. 물론 이때 이게 하고 얘는 크기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요 C 트랜스포스를 B라고 놓으면 BA는 I가 되는 레프트 인버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증명하지 않고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가 역행렬이 있고 그걸 가지고 그 라이트 인버스를 구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A의 모든 행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 역행렬이 있다고는 사실을 뒤에서 보일 거라고 했는데, 그걸 보이고 나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의 모든 열이 독립이면 AA 트랜스포스의 역행렬이 있다는 사실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AA 트랜스포스 역행렬이 있으면 AA 트랜스포스에다 A 트랜스포스 곱한 B를 생각하면 여기다가 이제 오른쪽에다가 A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프트 인버스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떻든 A가 풀 컬럼 랭크이면 A의 모든 열이 독립이면, 그래서 자유변수가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유리하면 이렇게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 앞에서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해가 항상 있다는 걸 보일 때 어떻게 했죠? 바로 그 라이트 인버스 곱하기 B가 이 문제의 답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확인했죠. 이거는 정사각형 행렬에서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AXB 되는 X가 항상 있으면 그 X를 구했었죠. 그렇죠? A가 정사각형 행렬일 때. 우린 지금 정사각형 행렬인 경우 다루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거 보면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어떻든 AXB 되는 X가 항상 있으면, 그리고 A가 정사각형 행렬이면 A 역행렬 곱하기 B라는 걸 구할 수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모양이네. A의 그냥 역행렬이 아니고 라이트 인버스 곱하기 B라는 형태로 이 문제. 그리고 존재성이 성립할 때는 해가 유일하지 않다는 사실은 앞에서 확인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때 내가 라이트 인버스 C를 서로 다른 걸 선택하면 그에 따라 서로 다른 해가 나오겠죠. 그래서 라이트 인버스 곱하기 B라는 형태로 무수히 많은 해를 표현할 수 있어요. 라이트 인버스가 존재할 때는. 이제 이걸 지울게요. 자, 레프트 인버스가 존재할 때는 그럼 레프트 인버스 곱하기 B라는 형태가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뭔가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런데 라이트 인버스는 레프트 인버스가 둘 다 유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항상 존재할 때 유일하지 않게 존재하는 것까지 얘가 잘 설명했어요. 라이트 인버스가 유일하지 않은 것처럼 레프트 인버스도 유일하지 않아요. 그럼 유일하지 않은 레프트 인버스, 서로 다른 레프트 인버스를 가지고 만든 B 곱하기 B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했던 대로 BB, 레프트 인버스 곱하기 B도 이걸 만족하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가 있다면. 없을 수도 있죠. 유일성이 성립할 땐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있다면 얘가 해가 될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앞에서 라이버스가 했던 일을 떠올리면. 그런데 해가 있다면 이 경우는 유일해야 돼요. 그런데 레프트 인버스는 유일하지 않아요. 유일하지 않은 레프트 인버스의 B를 곱한 게 항상 유일한 해가 돼야 된다? 좀 이상할 것 같아요. B가 임의의 B가 아니라 RA에 있는 B에 대해서 요 라지 B를 곱했을 때 생기는 일인 거죠. 이건 뒤에 가서 한번 예를, 아까 지난 시간에 본 예를 한번 다시 보죠. 어떻든 해가 있다면 유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BB가 여럿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해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해가 유일하지 않으면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런 모순은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는 건 여기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겠네. 임의의 B를 라지 B에 곱하는 게 아니니까. 자, 어떻든 유일한 해가 이런 모양이다 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BA는 단위 행렬이니까 이게 성립해요. X는 당연히 I 곱하기 X고 I가 BA니까. 그래서 만약에 AXB 되는 X가 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XB 되는 X가 있다면 BB가 바로 그 답이다 라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BB가 유일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수많은 레프트 인버스에다가 여기 있는 특정한 B를 곱하면 이 X는 유일하게 나와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예입니다. 자, 이 행렬 두 개의 행이 독립이죠. 라이트 인버스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라이트 인버스가 있죠. 내가 얘 멋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이게 라이트 인버스인 거 지난번에 확인했습니다. 이 행렬 두 개의 열이 독립이에요. 레프트 인버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레프트 인버스가 있어요. 얘하고 얘가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존재성이 성립하는 경우 보죠. 두 개의 행이 독립입니다. 라이트 인버스 곱하기 B, 라이트 인버스 C에다가 B를 곱해요. 그 결과는 이거예요. 내가 C를 멋대로 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 이 CB 형태로 구한 X도 수많은 게 나오겠죠. 무수히 많이 나오겠죠. 이 CB가 다 AX를 B 되게 하는 X. 존재성이 성립할 땐 해가 유일하지 않은 거죠. 자, 이제 유일성 얘기 보죠. 레프트 인버스 B에다가 주어진 벡터 B를 곱한 거. 당연히 레프트 인버스가 유일하지 않으니까 BB도 유일하지 않아요. BB도 유일하지 않은데 이 AX는 B가 되게 하는 X가 존재하려면 B3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B가 A의 렌지 스페이스 안에 있다는 얘기는 B3가 0이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만 AXB 되는 X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만 AXB 되는 X가 있다는 얘기는 B3가 0이라는 얘기예요. B3가 0이라는 얘기예요. B3가 0이면 BB는 유일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BB 자체는 유일하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죠. 라지 B가 유일하지 않으니까 요 스몰 b가 A의 렌지 스페이스 안에 있는 조건을 갖다 붙이면 이 BB는 유일하게 되겠죠. 유일하게 나와야만 하겠죠. 유일하게 나오지 않으면 해가 유일하다는 사실과 모순이 생기고 그럼 어딘가에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 붙이면 얘는 유일하지 않지만 얘는 유일하지 않지만 B가 아래에 있는 그런 스몰 b만 가지고 BB를 구하면 그게 유일하게 나오고 그 유일한 게 바로 AXB 되는 X의 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존재성과 유일성을 라이트 인버스와 레프트 인버스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AX, B 되는 X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는지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4개의 펀더멘탈한 부분 공간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랭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했죠. 랭크는 A의 에셀런 폼 가지고 만들어서 확인한 피봇의 수예요. 에셀런 폼 핵심이죠. LU 디컴포지션 핵심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가우스-호흡법 가지고 한 거죠. 가우스-호흡법이 단순히 선형 방정식을 수치적으로 잘 푸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내용까지 잘 담고 있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랭크는 그렇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일 때가 바로 풀랭크인 경우고, 이때 존재성 또는 유일성이 성립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존재성도 성립하지 않고 유일성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죠? 자, 이제 2장에서 중요한 얘기 다 했고, 그리고 2.5 살짝 건너뛰고 2.6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이거 가지고 했던 그 벡터 공간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반적인 그 논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죠. 2장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기억을 해보죠. 실수가 사는 세상에서 실수끼리 더하고 곱하고 하는 그 두 개의 규칙이 연산이 만족하는 규칙을 일반화해서 필드를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 당연히 연산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수가 정해진 다음에 요 RN에서 벡터끼리 더하고 벡터랑 스칼라랑 곱하는 것을 일반화해서 벡터 공간을 정의를 했어요. 이 벡터 공간 정의할 때는 필드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필드를 구성하는 필드를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를 스칼라,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집합의 원소를 벡터, 이런 식으로 스칼라와 벡터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똑같은 집합이라도 연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합으로 두 개의 원소로만 구성된 집합이, 바이너리 집합이 0과 1의 덧셈과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필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그냥 AND로 정의할까요? 더하기를 OR로 정의하느냐 또는 exclusive OR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벡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0하고 1을 스칼라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벡터 공간도 마찬가지겠죠. 동일한 원소들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연산을 다르게 정의하면 벡터 공간이었다가 아니었다가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일반화해서 좋은 건 당연히 요런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렇게 기껏 얘기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또 연속함수의 집합, 이거 벡터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속함수도 벡터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선형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들의 집합도 벡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도 벡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벡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벡터로 부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동일한 방법론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훨씬 더 많아진 거죠. 그렇죠? 이게 추상화하고 일반화예요. 어떤 성질을 공유하는 것들을 보겠다는 거죠. 어떤 패턴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잔뜩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주로 얘들만 따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왜 이렇게 일반화를 했는지라고 당연히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일반적인 벡터 공간 V를 생각해 보죠. 일반적인 벡터 공간 V. 자, 이제 V를 이제 Rn 아닙니다. 그냥 스칼라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죠. 편의상 V를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V의 차원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원이 n이라는 얘기는 뭐죠? V의 베이시스를 n개의 벡터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베이시스 하나를 E1부터 EN까지 n개의 벡터로 구성된 베이시스 하나 찾아요. 그러면 베이시스의 정의상 V에 있는 임의의 벡터에 대해서 Rn에 있는 이게 Rn인 건 내가 스칼라를 필드를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 그냥 이게 아니면 Rn 말고 Fn이라고 쓰면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좁히는 게 없어요. X를 유일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써주면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 EI는 V 안에 있는 벡터고 베이스 벡터니까 알파 i는 실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알파는 유일해요. 그래서 V에 있는 임의의 벡터 X를 이렇게 베이시스 벡터들과 알파의 조합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알파는 유일해요. 그 알파는 어디 사냐 하면 Rn에 살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는 뭐냐면, 차원이 n인 차원이 n인 V라는 벡터 공간에 있는 원소 X와 n차원 유클리드 벡터 공간에 있는 알파 사이에 1대1 대응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 1대1 대응관계 예를 아래다 그릴게요. 보통 옆에다 그리는 게 이제 텐데 아래다 그리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다 그릴게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오늘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둘 사이에 1대1 대응관계가 성립합니다. 1대1 대응관계는 여기 있는 거죠. n차원 벡터 공간 V에 있는 임의의 벡터 X 에서 베이시스 벡터가 고정이 되면 이렇게 알파로 X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V를 정의역으로 하는 선형연산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V를 정의역으로 하는 선형연산. 그리고 선형연산의 치역을 W라고 하겠습니다. 치역 말 공역, 코도메인 Y. 이 Y를 LX라고 할게요. 그럼 이 연산을 L이라고 한 거죠. 내가 그냥 F라고 쓰지 않고 L이라고 쓴 거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연산이 아니라 선형연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형연산이 뭔지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쓰지는 않고 이따가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자, L은 선형연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함수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선형연산 뭐가 있죠? 미분 선형연산인가요? 미분 선형연산 맞죠? 적분 선형연산인가요?
적분 뭐 더하지 않고 0부터 뭐 적분하면 선형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예컨대 x가 함수면 l은 미분 또는 적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x를 미분하거나 적분해서 y를 만든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제 x가 그 벡터 공간 v에 x를 선형연산한 결과가 또 다른 벡터 공간 w에서 한다면 v와 r 사이의 관계랑 마찬가지로 w와 rn 사이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겠죠. w의 차원이 m이라면. 자, 요 n은 뭐였습니까? 바로 v의 차원이었어요. 그러면 w의 차원을 m이라고 할 때 w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Rm에 있는 베타와 (1:1) 대응하겠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자, x와 y 사이의 관계 선형이에요. Rn에 사는 벡터 알파와 Rm에 사는 벡터 베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선형일 것 같죠? x와 y 사이의 관계가 선형인데 x를 알파로 표현하고 y를 베타로 표현했을 때 x와 y의 표현인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면 좀 이상한 일이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를 살짝 했냐 하면 어떤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하면 그 결과는 선형함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선형함수가 다 그런 꼴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여기선 따지지 않겠지만 따져봤더니 모든 선형함수가 다 그런 꼴이에요. n하고 m이 둘 다 1이면 어떤 문제입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선형함수인데 그렇게 생기지 않은 선형함수가 또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해당하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선형함수입니다. 실수와 실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이면 그 관계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얘기예요. 벡터의 행렬을 곱한 결과는 선형이에요. 그러면 벡터에다가 어떤 선형 연산을 해서 벡터를 만들어냈을 때 그 과정도 반드시 행렬 곱하기 꼴이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꼴로 나타나고 A는 m by n 행렬이라는 거예요. 지금 뭘 한 겁니까? 우리가 초점을 여기다 맞춘다고 했죠? 초점을 여기다 맞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것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와 이 이야기 하기 전에 벡터 공간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할 때가 다른 거죠. 벡터 공간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요런 선형 관계가 이런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일반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형 관계? 정의역이 n차원 벡터 공간이고 정의역이 n차원 공간이고 C역이 m차원 공간일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선형일 때 얘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 by n 행렬은 mn개의 실수를 2차원으로 단순히 배열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보는 데서 머물지 말고 얘는 어떤 n차원 벡터 공간에서 어떤 m차원 벡터 공간으로 가는 선형 연산을 나타낸다. 그렇게 일반적인 거다. m by n 행렬에 대해서 그런 의미 부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없어요. 어떤 행렬이든 그런 의미 부여를 항상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는 벡터와 여기 사는 벡터 사이의 선형 관계는 항상 m by n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만 그렸고 x와 알파가 1대1 대응한다 또는 y와 베타가 1대1 대응한다는 걸 이미 확인을 했는데 l과 a가 1대1 대응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이거 그냥 그 나중에 여러분이 그 필요하면 더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L과 A 사이의 관계가 1대1이다. 행렬 A는 어떤 선행연산을 나타낸다. 그렇게 의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면서 조금 해보도록 하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반복합니다. 자, V n차원 벡터 공간이면 이런 베이스 벡터가 있고 그러면 이제 이미 벡터를 베이스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 있죠. 앞에서 알파로 썼던 걸 여기서는 C로 썼네요. 알파로 쓴 건 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놔둘게요. 그래서 이 C는 Rn에 사는데 얘는 X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X의 표현이에요. 유일한 표현이니까 정관사 D를 붙였고 당연히 베이스 벡터가 달라지면 표현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베이시스에 대해서 유일하게 표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베이시스를 바꾸면 E1 프라임에서부터 EN 프라임으로 바꾸면 C1 프라임이 되겠죠. 그래서 C 프라임이 되겠죠. C 프라임은 the representation of X with respect to basis E1 prime, EN prime. 당연히 베이시스가 바뀌면 표현도 바뀌는 거죠. 베이시스가 고정이 되면 표현은 유일해요. 그래서 베이시스를 바꾸면 뭐 C가 C 프라임으로 바뀌고 그런 식의 표현이 바뀌는 거면 그 C와 C 프라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따져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행렬 곱하기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 C와 C 프라임 사이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여러분이 뭐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서 C 프라임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얘네들이 Rn에 산다고 하면 얘는 n by n 정사각 행렬이니까 이거의 역행렬을 여기다 곱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더는 행렬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들은 일반적인 벡터 공간의 원소예요. 그리고 예컨대 얘는 함수예요. 함수를 횡으로 늘어놨다? 그 역행렬을 구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가지고 C'을 구할 때 단순히 이거의 역행렬을 여기다 곱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다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Rn이 아니라 V에 사는 벡터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고 나면 Rn이 일반적인 벡터 공간. Rn은 어떤 n차원 벡터 공간과 1대1 대응해요. Rm은 어떤 m차원 벡터 공간과 1대1 대응해요. 그래서 L과 A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냥 단순히 역행렬 곱하는 식으로 해서 C'과 C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 그냥 간단히 하고 어쨌든 우리가 베이시스를 막 바꾸고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고정이 되면 표현 C도 고정이 되고 이 C는 어디 사냐 하면 Rn에 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C와 X가 1대1 대응하고 따라서 Rn과 V가 1대1 대응하고 그래서 Rn이 어떤 특수한 n차원 벡터 공간이었는데 이제 일반적인 n차원 벡터 공간으로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대상이었는데 특수한 사례였다가 어떤 일반적인 n차원 벡터 공간과 1대1 대응한다 라는 식으로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 건 우리가 벡터 공간을 이 장에서 시작할 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 조금 전에 그 선형함수 얘기를 들었는데 선형함수 예를 들었는데 다시 엄밀하게 정의를 하죠. 정의역과 치역이 모두 벡터 공간인 경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V1 앞에서 VW라고 썼는데 그냥 놔두죠. 정의역이 V1이고 치역이 V2예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 L이 선형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런 관계가 임의의 벡터 x1, x2와 임의의 스칼라 c1, c2에서 대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동일한 스칼라
대해서 정의된 벡터 공간이어야겠죠. 왜냐하면 CX, C1X2, C2X2를 한다는 건 X1, X2는 V1에 사는 벡터니까 V1에 사는 벡터와 C1, C2를 곱한다는 거고 얘는 V2에 사는 벡터와 C1, C2를 곱한다는 거죠. 따라서 V1에 사는 벡터나 V2에 사는 벡터나 똑같은 스칼라를 곱해요. 그러니까 스칼라가 다르게 정의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형연산자의 정의를 생각하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는 m/n 행렬 A는 어떤 n차원 벡터 공간에서 m차원 벡터 공간으로 보내는 선형연산자를, 선형함수를 나타낸다. 이거의 엄밀한 의미는 1대1 대응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림을 일반적으로 증명하지는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걸로 이 장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요 V와 W가 둘 다 V와 W가 둘 다 다항식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따지기 쉬우니까. 그리고 L은 미분과 두 가지 사례를 보겠어요. 자, n차, 최고차 수가 n인 그런 다항식의 집합, 독립변수를 t라고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집합을 pn이라고 놓겠습니다. pn. 그럼 pn에 사는 다항식 x는 이런 걸로 표시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pn에 사는 다항식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리고 요 다항식, 요 pn이 벡터 공간이라는 사실은 벡터 공간의 정의 가지고 확인하면 돼요. pn은 벡터 공간이에요. 차원 찾아봅시다. 베이시스를 찾으면 되겠죠. 가장 찾기 쉬운 베이시스는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일단 1은 상수 1이 아니라 이런 함수죠. 미안합니다. 1 t t제곱 t세제곱 이상은 그리지 맙시다. 이 세 개의 함수 독립이죠. 1에다가 상수 곱하고 t에다 상수 곱하고 t제곱에 상수 곱한 결과가 모든 t에 대해서 0인 함수가 되게 하는 거, 그 상수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얘들 다 독립이에요. 1 t제곱 t세제곱 쭉 나가서 tn제곱까지가 다 독립 벡터예요. 독립 함수예요. 어디에서 독립이냐면 pn에서 독립인 거죠. 그리고 이 독립 벡터들의 조합으로 임의의 다항식을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까? 그 쓸 수 있죠. 이 독립이니까 좀 전에 확인한 거고, 요 임의의 다항식을 요것들의 조합으로 쓰면 되는 거죠. 1 곱하기 A0, 그죠? A1 곱하기 T, 이거죠. 쭉 나가서 AN 곱하기 TN제곱.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 벡터들의 이런 조합으로 임의의 다항식을 썼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 사냐 하면 Rn 플러스 1에 살아요. 베이시스 벡터의 수, Pn에 있는 베이시스 벡터의 수 n 플러스 1이죠. Pn의 차원은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Pn에 사는 벡터 X를 Rn 플러스 1에 사는 벡터 A로 표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PN에 사는 X를 적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적분하는 경우. 이제 그 PN에 사는 X, 최고 PN의 V1의 차원이 그 n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그거보다
n으로 하는 게 편하겠네요. 그래서 n-1차 다항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n-1차 다항식을 적분해서 n차 다항식으로 만드는 연산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선행연산인 거 맞습니까? 그죠? V1의 베이시스 아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V1에 사는 x가 이렇게 표현될 테고, 그러면 이 x는 이렇게 나타내고, 알파는 알파 0부터 알파 n-1까지 n개의 스칼라 늘어놓은 Rn에 사는 벡터가 되겠죠. 이 알파가 이 x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적분을 해볼게요. 이 x를 적분을 합니다.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까? 알파 0 적분하면 알파 0t, 알파 1t 적분하면 2분의 알파 1t 제곱 쭉 나와서 이거 적분하면 n분의 알파 n-1t n 제곱. 내가 이거를 적분해서 얻은 치역의 베이시스를 여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베타의 첫째 요소는 알파 0, 둘째 요소는 2분의 알파 1, 쭉 나가서 마지막 요소는 n분의 알파 n-n이 되겠죠. 그래서 x를 알파로 나타내고 y를 베타로 나타내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거죠. x와 y 사이의 관계는 뭐죠? x를 적분한 게 y인 거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는 뭔가 적분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자, 봅시다. 알파, 예. 베타 왼쪽은 t부터 써줄게. 미안합니다. 이게 베타가 뒤에 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t부터지만 0 알파 0 잘못됐어요. 베타의 첫째 요소가 알파 0가 아니라 0인 경우죠. 0 곱하기 1이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내용을 보니까 알파는 이렇게 생겼고요. 베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건 0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행렬 곱하기 꼴이네. 이거를 이 경우는 지금 그냥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이 행렬을 찾은 거예요. 그냥 베타와 알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 두드려 맞춰서 찾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형 연산자를 나타내는 행렬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경우에 맞는 방법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맞춘 거예요. 근데 어떻든 여기 이 행렬 말고 베타와 알파 사이에 다른 행렬을 곱해서 똑같은 관계를 만족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베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내가 이 행렬을 AINT라고 부르면 왜 INT라고 부를까요? 적분을 나타내는 행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쓰면 요 AINT라는 요 행렬은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얘기를 다시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요 그림 똑같은 그림 다시 그리는 거예요. 이제 V1이 있고 V1은 Pn-1이고 Pn의 V1의 차원은 n이었습니다. 그림이 V1에 있는 x를 이제 적분해서 y를 만들어요.
0에서 t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이거 선형인 거 알죠? 그럼 v2가 되면 얘는 pn이 되고 이거의 차원은 n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일반적인 그림에서 n이 n이고 m이 n 플러스 1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n차원 벡터 공간이니까 나는 Rn에서는 알파와 얘를 1대1 대응시켜요. 그리고 얘는 Rn 플러스 1에서는 베타와 1대1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는 AINT를 곱해서 얻는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면 바로 AINT는 얘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적분이라는 선형연산자를 AINT라는 행렬로 나타내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라고 말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함을 여기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사례를 하나 본 거죠. AINT도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찾은 거죠. 예, 이번에 우리 미분하고 나면 적분하고 나면 미분도 하고 싶나요? 미분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제가 같은 기호를 이번엔 V2에 있는 벡터를 미분해서 V1에 있는 벡터로 보내는 이런 관계를 생각을 해보죠. 자, V2에 사는 벡터 Y를 생각합니다. V2 n 플러스 1차원 벡터 공간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 결과는 여기 사는 벡터 X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거. 근데 이거 베이시스 베타로 하고 이거 알파로 쓰면 그러면 y를 미분해서 x가 되면 y의 표현인 베타와 x의 표현인 알파 사이에 베타와 알파 사이의 관계 또 행렬곱으로 나타내질 텐데 그것도 바로 미분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자, 요 베타 어떻게 됩니까? 요 베타는 베타 0,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 쭉 있는 거죠. 이 베타. 그 다음에 요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요 알파. 처음에 베타 1 나오고 여기다가 베타 1 곱하고 t에다가 2베타 2 곱하고 쭉 나가서 tn-1 제곱에다 m 베타 n 곱하죠. 그래서 알파를 쓴 게 이거예요. 이게 베타, 이게 알파. 그리고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써보면 이런 행렬을 곱하는 모양이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행렬을 내가 ADIFF라고 부르겠어요. 왜 그렇게 부를까요? 미분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또 다시 그려보면 이번엔 V2를 V2에서는 알파를 요거 이번에 얘가 n 플러스 1차원이고 얘가 n차원이죠. 그래서 V2에서는 y를 미분해서 x를 만들어요. V2는 Rn 플러스 1과 1대1 대응하죠. 그리고 V1은 Rn과 1대1 대응해요. y를 베타로 표현하고 x를 알파로 표현했어요. 요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 1대1 대응 관계 성립하죠. 그러면 요 내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ADIF라는 행렬을 곱하는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리고 얘는 바로 요거를 나타내는 행렬이 되겠죠. 자, 한꺼번에 보죠. 자, 적분 행렬로 표시했습니다. 행렬로 표시했는데 이제 작은 글씨로 잘 써야 될 텐데 INT는 어떤 행렬입니까? n 플러스 1 by n 행렬이고 얘는 n by n 플러스 1 행렬입니다. 다시 내용을 볼까요? AINT, ADIFF, AINT 여기 있고요. ADIFF 여기 있습니다. 요거 영어로 다 채워져 있네. 뭐 그 앞에 뭘 곱해도 사라지니까 그런 거죠. 자, 이거 n개의 행이 다 독립이에요. 그래서 ADIFF는 모든 행이 독립인 뚱뚱한 행렬이에요. 이건 어떻죠? AINT는 모든 열이 독립인 뚱뚱한 행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INT는 right inverse가 있고 ADIFF는 left inverse가 있어요. AINT full column rank, ADIFF full row rank예요. ADIFF는 right inverse를 갖고 AINT는 left inverse를 가져요. 근데 우리 이런 일이 성립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ADIF의 오른쪽에 AINT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 거 여기다가 오른쪽에 이거 곱하면 단위 행렬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DIF에 AIT를 곱하면 단위 행렬이 돼요. 그러니까 ADIFF가 full row rank라서 right inverse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AINT가 그 right inverse 중에 하나란 얘기겠죠. 또 AINT가 full column rank라서 left inverse를 갔는데 ADIFF가 그 left inverse 중에 하나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이게 어떤 알파에 AINT를 곱하고 다시 DIFF를 곱한 게 알파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알파가 X에 대응하면 좌변은 뭡니까? 좌변은 X를 미분하고 나서 AINT 곱한다는 건 적분한다는 얘기고 ADIF 곱한다는 건 미분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네. 그렇죠? 어떤 다항식을 적분하고 나서 다시 미분하면 똑같은 거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DIF 곱하기 AINT가 단위 행렬인 건 바로 그냥 적분하고 다시 미분하면 똑같은 함수 나온다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나타내 줄 뿐이에요. 이건 우리한테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 동시에 행렬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행렬 곱하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AINT에다가 ADIFF를 곱하면 단위 행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뭡니까? ADINT 곱하기
ADIFF 곱하기 베타는 베타가 아니라는 얘기죠. 베타가 y를 나타내는 거라면 좌변은 dy dt 한 다음에 이렇게 적분한 게 y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y를 미분하면서 상수항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정보는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AINT에다가 ADIFF를 곱한 게 다행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미분하고 나서 적분하면 원래 거 복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상수항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니까. 모르는 얘기 아니죠. 자, 이 얘기 해보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베타 주고 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알파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 풀라고 해볼게요. AINT 어떤 행렬이라고? 풀 컬럼 랭크. 그러니까 답이 항상 있지 않은 거죠. 있다면 하나 있는 거지. 그렇죠? 자, 얘는 어떤 그림이죠? 어떤 걸 나타내냐면 y 주고 적분해서 y가 되는 x 찾으시오라는 문제인 거죠. 이거 답 항상 있진 않죠. 그렇죠? 어떻게 알지 항상 있지 않다는 거? 요 선형 방정식의 답이 항상 있지 않다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베타가 AINT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없으면 그러면 답 없어요. 베타가 AINT의 레인지 스페이스 안에 있으면 답 뭡니까? 이럴 때는 right inverse 곱하기 잘못 얘기했죠. left inverse 곱하기 베타 형태를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유일하고 하고 이거는 AINT의 left inverse가 뭐라고요? DIF 곱하기 베타 형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원래 미적분 관계 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베타가 AINT 렌지 스페이스 안에 없다는 얘기는 y가 어떤 모양이라는 얘기일까요? 베타형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x를 적분해서 y가 되게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베타형이 0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있는 거죠. 이 있는 x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y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 AINT 곱하기 알파가 베타라는 선형 방정식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x를 적분해서 y가 되는 그런 x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정확히 마찬가지가 되고 없을 수 있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레프트 인버스 곱하기 베타 있다면 y를 미분해서 구할 수 있는 얘기죠. 자, 이런 상황 하나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엔 ADIFF 베타가 알파가 되는 베타가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dy dt가 x가 되는 y가 있느냐 라는 얘기죠.
얘는 항상 있죠. 왜냐하면 ADIFF가 풀 로랭크니까. 그렇죠?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항상 있는 거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right inverse 곱하기 알파. 항상 있는 이는 이거는 존재성이 그런 얘기죠. 물론 이렇게 생기지 않은 답도 있어요. 나는 right inverse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생기지 않은 답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더해도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지 않은 답 중에 하나를 찾은 거예요. left inverse 하나 골라가지고 곱했어. 그러면 답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항상 있는 거지, 그 답이.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부합하는, 충돌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y는 ax 꼴의 선형관계가 이제 이런 일반적인 그 관계를 나타낸다 라는 걸 확인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비록 Rn, Rm 같은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벡터 공간만을 다뤘지만 그게 일반적인 n차 공간, 일반적인 유한차원 벡터 공간을 다루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유한차원 벡터 공간에서 또 다른 유한차원 벡터 공간으로 보내는 일반적인 선형 연산과 관련된 문제를 다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를 우리가 한 셈이라는 거죠. 자, 요거 지금 노트 쓴 거 여기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관계 성립하고 따라서 얘가 얘의 right inverse, 얘는 얘의 left inverse,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는 이런 의미고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y에 대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y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ADIFF가 right inverse가 있어서 항상 답이 있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고 요게 AINT가 left inverse가 있어서 답이 항상 있지는 않고 유일하게 있다라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고 예, 이거 증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뭘 증명하지 않았냐면 x가 알파로 표현되고 y가 베타로 표현된다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L이라고 하는 선형연산자가 왜 m/n 행렬 A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증명하진 않았어요. 증명하진 않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사례를 2개 들었죠. 그래서 적분과 미분이라는 2개의 사례를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나중에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방학 때 한번 살펴보세요.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행렬 A를 m/n 행렬 A를 벡터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m/n 행렬, n/1 행렬, m/1 행렬 이런 식으로 벡터와 행렬을 묶어서 다루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벡터와 행렬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예요. 행렬은 벡터와 벡터 사이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랭크도 독립인 행해수, 독립인 열해수 이렇게 정의를 또는 피벗해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보다 이런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데 바로 요건 지금 코도면을 다 그린 건데 요 선형 관계의 레인지, 치역, 차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게 랭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X, B 되는 X 찾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가 왜 일반화를 굳이 했는지를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고 만약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게시판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